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는 KIFRS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 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에 따르면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보다 큰 경우 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합니다.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 금액의 차이를 초과적립액이라고 하는데 KIFRS 제1019호 문단 64에서는 이러한 초과적립액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를 제시하여 확정급여 자산의 측정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산인식 상한이라고 합니다. 자산인식 상한은 퇴직급여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 자산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 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자산인식 상한 규정의 취지는 자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적립액은 기업이 환급을 받거나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한되어 초과적립액보다 그 금액이 작다면 초과적립액 중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적립액 금액과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확정급여 자산의 측정치는 초과적립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초과적립액보다 작다면 확정급여 자산은 초과적립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KIFRS 제2114호는 이러한 자산인식 상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해석서의 주요 회계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 논제는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이 언제 이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회계 논제는 최소적립 요구가 미래기여금 절감의 이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최소적립 요구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계 논제인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또는 제도 부채가 청산되는 시점에 기업이 환급을 받거나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익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익은 보고 기간 말에 즉시 실현 가능하지 않고 향후에 실현 가능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 또는 이 두 방식을 결합하여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를 결정합니다. 다음 1에서 3 중 하나의 경우에 무조건적인 환급권을 가진다면 환급을 통해 경제적 효익을 이용 가능합니다. 즉,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또는 모든 가입자가 제도를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에 제도 부채가 점진적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또는 단일 사건으로 제도 부채가 전부 청산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기여금 절감에 대해 살펴보면 미래 근무 용역과 관련된 기여금에 대한 최소적립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기대존속 기간과 기업의 기대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에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근무 용역 원가가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계 논제인 최소적립 요구가 미래기여금 절감의 이용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최소적립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 논제입니다. 먼저 최소적립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소적립 요구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퇴직급여 제도에 납부해야 하는 명문화된 기여금의 최소 금액이나 최소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소 적립 요구 기준은 법률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미래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최소 적립 요구는 종업원 급여 제도의 가입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적립 요구로 인해 기업이 미래의 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원의 초과 적립액이 존재하며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 원가, 즉 근무 영역 원가가 100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최소 적립 요구가 없다면 초과 적립액 50원이 있으므로 미래 근무 영역 원가 100원 중 50원에 관한 기여금을 미래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적립 요구 기준에 따라 기업이 미래 근무 용역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의 기여금 8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과 적립액 50원에서 20원만을 미래 기여금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적립 요구로 인해 기업이 미래 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50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최소 적립 요구액은 최소 적립 기준상 과거 근무 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 적립액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과 미래 근무 용역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과거 근무 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 적립액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은 이미 제공된 과거 근무 용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근무 용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미래 기여금 절감의 이용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소 적립 요구가 있는 경우 미래 기여금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기여금을 선지급하여 미래 근무 용역에 대한 최소 적립 요구 기여금을 감소시킨 금액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 용역 원가에서 해당 미래 근무 용역 원가에 대한 최소 적립 요구 기여금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기업이 기여금을 선지급한 금액은 최소 적립 요구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미리 납부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향후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납부할 기여금을 절감시키는 경제적 효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미래 근무 영역 원가에서 해당 미래 근무 영역 원가에 대한 최소 적립 요구 기여금을 차감하도록 한 이유는 기업이 최소 적립 요구 금액을 퇴직급여 제도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만큼은 미래 근무 용역에 대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 영역 원가가 100이고 이에 대한 미래의 최소 적립 요구 기여금이 80으로 추정된다면 100에서 80을 차감한 20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을 측정할 때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선지급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최소 적립 요구 기여금의 선지급 여부에 따라서 미래 기여금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실무를 살펴보면 퇴직급여 제도에서 초과 적립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환급이나 미래 기여금 절감의 방식으로 경제적 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실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최소 적립 요구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동 규정이 실질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도의 초과 적립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실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KIFRS 제2114호의 자산인식 상한 규정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초과 적립 금액을 모두 학정급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2114호에 관한 스마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